야, 이 물건은 김희용 선생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보물이에요. 이게 크기가 이 가족인데, 요 작은 거는 이제 소년과 소녀고, 좀 큰 거는 이제 부모예요. 그런데 크기가 작은 거는 한 50cm, 큰 거는 65cm 정도 크기예요, 이게. 그런데 너무 재밌게 생겼죠? 여자의 표정 좀 보세요. 옛날에 구석기인들이 옷을 나뭇잎으로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게 보이죠? 무슨 이야기 같아요, 이게? 이거를 보면은, 이 몽고, 지금 현재 내몽고 지역이 이 당시에 열대지방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옷을 입고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옷을 입은 존재는 유일하게 이 신이라고 하는 표지에 아까 나왔던 그 존재만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는 존재가 없어요. 전부 다 나체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옛날에는 열대지방이었다.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여기가 지금 내가 빨간 걸로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이 흑피옥이 발견된, 흑피옥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그 흑피옥 고분이 발견된 이게 화더현이라는 지방이에요. 왜 여기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원래 어디에서 살던 사람들이 여기로 옮겨가서 살게 되었을까? 자, 우리 인류학자들은 인간의 최초의 발생지가 아프리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절대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은 루시라고 이름이 붙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프리카 지방에서 유골이 발견되었고, 또 하나는 현재와 같이 지구가 아프리카 쪽이 열대 지방이었을 거다. 그래서 인류가 살기가 이렇게 옷을 입지 않고도 살 수가 있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하기 때문에 아프리카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곳이 열대 지방이었어요. 이곳이.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옛날에는 그 하늘에 궁창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겹으로. 그런데 이 굉장히 넓은 띠처럼 해갖고 중위도 지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중위도 지방을. 그래서 중위도 지방의 온도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이 거의 일정한 온도였습니다. 옛날에는 일정한 온도였고 상당히 높았어요. 지금보다. 그래서 약간 아열대 기후였습니다. 중위도 지방이 전체가. 그리고 그랬는데 먼저 정착한 외계인들이 두 군데서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플로리다주 근처에 있는, 그거에 이제 미국의 플로리다주 근처에가 그 플로리다주 근처에 하이퍼보리아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쪽에 이 우주인들은 여기에 도착한 우주인들은 바로 수메르 기록에 나오는 니비루라는 별에서 온 우주인들이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에 하이퍼보리아라는데.
400만 년 전, 아니 42만 년 전에 도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한반도 위에 바이칼 호수, 맨 처음에 바이칼 호수 쪽으로 누가 도착을 하냐면은 시리우스에서 온 사람들이 그쪽을 도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리 도착을 하느냐면 중위도 지방에 얼음띠가 있어가지고 얼음으로 된 궁창이 있어가지고 그 우주선이 그리 중위도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중위도 지방에. 그래서 우주선이 어디로 도착을 하냐면은 북해로 도착을 합니다. 우주선이 북해로 도착을 해가지고 북해에서 에니세이 강이라는 강을 타고 내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늘에 우주선을 타고 내려왔는데 그 우주선을 타고 내려왔을 때 그 우주선을 함대로 이게 변형이 돼요. 순간에 우주선이 함대로 변형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 이동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야기는 어디에 써졌느냐? 야훼라는 게 원래 하늘의 함대라는 뜻이었답니다. 하늘의 함대.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함대라고.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 왜냐하면 운송기구가 자기네들이 타고 난 우주선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우주선을 타고 왔는데 그 우주선을 바다에 착수를 시켜야 해요. 우주선은. 지금 현재도 그랬지만 우주선이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바다에 떨어져야 해요. 근데 그 바다가 중위도 지방은 아까 하늘에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중위도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우주선들이. 그래서 바다로 착수를 하는데 남쪽은 얼음으로 덮여 있고 남극으로는 떨어질 수가 없고 유일한 방법이 북극해 근처로밖에 접근을 못합니다. 거기에서 떨어졌는데 그 거대한 우주선이 배의 형태로 변해요. 그래서 배로 사용을 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북해로 연결된 강이 바이칼호수에서 북해로 연결된 강이 바로 에니세이 강이에요. 에니세이 강을 타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에니세이 강과 중간에서 에니세이 강하고 에니세이 강과 또 바이칼호수 사이에 앙가라 강이 있어요. 그 에니세이 강을 통해 갖고 앙가라강을 통해 가지고 바이칼호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맨 처음에요. 이 바이칼호수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시리우스인들이었는데 그 시리우스인들은 그 물고기 인간들이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물속에서 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조개를 먹고 주식이 조개였어요. 주식이 조개이고 물속에서 주로 생활을 해가지고 다리가 인어처럼 물속에서 헤엄치기에 편한 상태였지 걷는데 익숙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장 놀라운 사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인류가 다리가 전부 다 접어 있어요. 지금 흑표기 2만 개가 발견이 되는데 유일하게 반듯하게 서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 책에 실려 있는데 딱 한 개가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흑표역은 다리를 다 구부리고 있습니다. 다리를 구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그 해골을 인간의 전체상을 조각한 조각품이 있어요. 그 사진에 보면은 다리가 굽어져 있어요. 그 조각 작품이 다리가 굽혀져 있어요. 조각 작품이. 해골을 장해. 그리고 현재 홍산 문명이라든지 이런 데서 밀렌도르프 비너스도 다리를 구부리고 있고, 우리가 발견된
여기 밀렌도르프 비너스예요. 이 비너스도 다리를 구부리고 있습니다. 다리를 반드시 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요거는 우리나라 그 대곡리 방구대에 있는 상이에요. 여기에 있는 맨 위쪽에 인물상이 있는데 거기에도 다리를 구부리고 있어요. 모든 존재가 다 다리를 구부리고 있어요. 이 존재들이 처음에 시리우스에서 온 존재들이 어디에 정착을 하느냐? 바이칼 호수에 정착을 해요. 요거는 바이칼 호수 우르쿠츠크 목조박물관에서 제가 이제 구입한 액자인데, 요거는 전통적으로 바이칼 호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근데 여기에도, 여기 물고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환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 이 물고기가 바로 환웅이에요, 환웅. 근데 물고기 신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다 물고기 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이칼 호수에서 살았어요. 바이칼 호수에서 살았는데, 실제로 바이칼 호수는 그렇게, 살기가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이칼 호수에서 살았느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바이칼 호수에서 강물이 나가는 곳이 앙가라강 하나밖에 없어요. 앙가라강에서 에니세이강.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올 강이 없는 거예요. 바이칼호에서 연결된 강이 없어요. 레나강은 다시 북쪽으로 흘러요. 거기에서 연결된 흑룡강이 그쪽에 연결이 돼 있는데, 흑룡강은 중간에서 끊겨 있어요. 흑룡강을 타고 내려왔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어느 해에 대홍수가 져요. 대홍수가 지면서 물이 양이 불어나가지고 이 흑룡강과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배를 타고 내려와요. 흑룡강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흑룡강은 어디로 빠지게 돼 있느냐? 그러면은 흑룡강은 한반도의 두만강 쪽으로, 두만강 바로 지금 사할린 있는 쪽, 그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흑룡강이. 자,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동해를 타고 쭉 내려옵니다, 이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맨 밑에 남해안 쪽으로 가가지고 정착한 곳이 사타아려라는 곳에 정착을 했다, 이렇게 써졌어요. 한단고기에는 최초의 인류가 나반과 아만이라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사타아려라는 곳에 정착을 해가지고 최초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써졌어. 근데 사타아려가 어디냐? 사타아려가 바로 여수, 순천이에요. 옛날에는 순천과, 지금도 순천 여수는 가까워요. 거리상으로 별로 한 20몇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들을 합해서 순천은 옛날 지명이 사타입니다. 순천 옛날 지명이 사타예요. 그대로. 사타라고 써졌어요, 지금. 인터넷 쳐보시면. 그러면은 사타인데, 여수는 옛날 지명이 아려예요. 여수가. 그래서 사타아려라는 지명은 여수반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수하고 순천은. 그런데 옛날에 또 다른 기록에는 뭐라고 써졌냐면, 한국에 부도성이라는 곳이 백산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그래요. 백산이라는 곳에 부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흑수라는 게 있었다. 흑수 백산에 내려왔다. 이렇게도 써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수랄 때 여자를 아름다울 여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거물 여자였어요. 그게. 그래서 거물여로 그대로 읽으면은 그게 흑수예요, 흑수.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서경에도 흑수백산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서경에도. 중국에 공작을 썼다는 서경에도 흑수백산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주석을 보면은 거기에 흑수를 뭐라고 썼느냐면 여수라고 써놨어요, 거기에. 똑같이. 그러니까 흑수가 여수예요. 그럼 백산은 어디냐? 지리산을 백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리산. 지리산을 왜 백산이라고 불렀느냐?
우리나라의 그 한당국에도 그렇게 써졌고, 중국의 역대 신선통감이라는 책에가 뭐라고 써졌냐면, 그 남쪽 해변으로 쭉 내려가다가, 예? 거기에는 뭐라고 쓰냐면은, 자관, 그 흑룡강을 타고 내려가다가 흑수백산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했다. 이렇게 써졌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졌냐면, 그곳에는 모든 거기 금과 은을 가지고, 백금과 은을 가지고 성을 지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하얀 눈처럼 보였다. 하얀 산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름을 백산이라고 붙였다. 이렇게 써졌어요. 하얀색으로 된 온통 성이었고 멀리서 보면 하얗게 보였다. 그래서 백산이라 불렀다. 그렇게 써졌어, 기록에가. 두 가지 책에가. 처음에 지금 현생 인류는 여기에서 시작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기록을 보면은 어떻게 나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800만 년 전에요. 800만 년 전에 지구에는 렙토이드하고 디노이드라는 공룡계 그런 존재들만 살았어요. 렙토이드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계로서는 저기 고래과 영장류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 종류들이 살다가 지금으로부터 800만 년 전에 지구에서 엄청난 핵전쟁이 벌어져요. 그래갖고 인류가 멸망을 해버려요. 지구 자체가 불모의 땅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 고래과 영장류만 일부만 물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남고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우주인들이 지구를 수호할 수 있는 인종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게 한 200만 년, 300만 년 동안 우주를 헤매다가 우주에서 여기에서 인어 종류, 그러니까 그 물고기 아래 하반신은 물고기 종류고 상반신은 사람 종류가 발달하고 있는 종을 찾아내요. 그 종인데 그러니까 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완전히 물고기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 종류들이 인간으로 지금 휴머네이드 종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 종을 찾아내 가지고 우주의 신에게 이제 특히 그 지구의 여신 가이아한테 허락을 맡고 이 종을 발전시켜도 급격하게 발전시켜도 되겠느냐 이렇게 허락을 맡아요. 우주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허락을 맡아 가지고 이 종을 우주에 퍼뜨리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이 여기 검은고자리 베가성이 직녀성 말하거든요. 요 직녀성으로부터 시리우스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별에서. 그래서 아까 도건족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시리우스 별로 이동을 했다가 이 별에서 다시 플레이아데스 별로 이동을 해요. 이 별에서 인간들이. 그리고 요 시리우스에서 일부는 여기 지구로 와서 문명을 건설하고 일부는 시리우스에서 아까 플레이아데스로 갔다가 요 플레이아데스에서 다시 지구로 도착을 해요. 일부는. 그래서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반란자들이 또 생겨요. 반란자들이 생겨가지고 거기 우주로 뛰쳐나가요. 여기에서 반란자들이 쫓겨나는 거지. 지구에서 살던 원래 지구 종족들이. 그래갖고 반란자들이 뭉쳐요. 여기에서 다른 종족들과 지구 밖에 있는 여러 종족들과 뭉쳐가지고 지구를 다시 재침략한 게 그게 니비루 별이에요. 그게 니비루란 별이야. 네? 그래서 여기 지구에서 서서히 발전하고 있던 이 종족들하고 대치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직녀성으로부터 직녀성 태양계의 네 번째로부터 대양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수생 영장류를 발견했다. 그래갖고 수생 영장류 동물에게 직녀성의 인간으로서
여기 도약을 하기로 유전자를 크게 바꾸는 것을 허락해 주겠냐고 물었다. 태양계 영단한테. 그래야 그 허락을 얻어가지고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하이퍼보리아, 지구 최초 이식지가 건설이 되었다. 여기 하이퍼보리아는 100만 년 동안 있었고, 그게 완전한 검은 고자리 시리우스 현문명이다. 바다 끝,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의 아래쪽 말하는 거예요. 한반도 아래쪽 그 남쪽 바다를 이야기하는 건데, 레무리아의 그 반도 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인어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 인어는 완전히 사람처럼 이렇게 다리가 완전히 분리게 됐죠. 그리고 여기 인어는 분리돼 가고 있는 형태고, 요거는 여기 모양만 지금 발 모양이 생겼고, 여기 꼬리가 있고, 근데 인어가 지금 사람 쪽으로 발달돼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13만 년 전의 이야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을 했지만 지금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이게 지구가 판개화론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됐다 붙었다 분리됐다 붙었다를 계속 반복했다는데 그게 보통 5억 년 전의 이야기라고 주장을 해요. 5억 년 전부터 쭉 해가지고 분리됐다 그랬는데 한반도가 아까 5억 년 전에 그러니까 5억 년 전에는 북위가 아니라 남위 5도였다가 점차로 올라가고 현재 그러니까 한 4억 5천만 년 전에 적도 근처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14만 5,500년 전에 기원전 14만 5,500년에 세계 지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그 한반도가 생겼는데 원래는 요 적도 요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들이 따라 붙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이 적도 근처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자, 요거는 10만 2천 년 전에 세계 지도예요. 10만 2천 년 전에. 그래서 요게 적도 근처에 있었던 요 대륙들이 올라붙은 거예요. 지금요. 10만 년, 불과 10만 년 전의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진화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이지만 이런 주장들은 대부분 영적인 교신들을 우주인들하고 그 영적인 교신들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아주 태고시까지 기억을 하는 요건 기억 여행이에요. 아모라 콴이라는 사람이 태고시의 기억을 전부 다 기억을 해낼 수는 무지무지한 영능력자예요. 그래서 태고시의 기억을 해가지고 전부 다 쓴 책이라고 이게요. 전시되고 있었던 흑표기인데 요거를 이제 그 박찬 선생이 찍어와가지고 제가 사진을 좀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가 인어 신화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 신화인데요. 이 논모라는 게 뭐냐면은 이 말리라는 나라의 도곤족 부족의 전설인데 도곤족은 말리를 숭배를 하는데 안마와 논모라는 시인을 숭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요 종족들이 원래는 이집트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이제 보통 도시라는 거는 이렇게 신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의 이름을 붙이기 전에 이 도시라는 뜻이 뭐였냐면 논모였어요. 논모. 요게 도시라는 글자예요. 논모라는 게. 그래서 그 도시들 그러면 논모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모든 것들이 모든 신화가 여기에 여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족들이 원래 이집트에서 살았었는데 이집트에서 쫓겨나와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요. 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고기잖아요, 지금. 제가 물고기 이야기를 계속 하려다 보니까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리우스하고. 그런데 이제 도곤족은 천상의 신 안마라는 안마가 뭐예요? 엄마잖아. 우리 한국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와 어는 대치되기 때문에 이게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 한국말이야.
남성성 넷과 여성성 넷, 도곤, 도합하여 8개의 천상의 생명체를 만들고자 했다. 도곤족은 이 생명체를 물고기 인간 논모라고 부른다. 언지머는 논모 아나콘노라 했는데, 워드스란 뜻이면, 논모는 워드스란 뜻이고, 아나콘노는 물고기 인간이란 뜻이다. 이 이야기가 뭐하고 똑같아요? 이 이야기가 지금 마고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고가 배우자 없이 궁이와 소위를 생산했는데 궁이가 황궁씨와 청궁씨 부족을 생산해냈고, 그러니까 황궁씨 남녀와 청궁씨 남녀, 소위가 백소씨 남녀, 흑소씨 남녀, 그리고 총 8명의 신을 생산을 해요. 근데 그게 8명의 신을 생산한 이야기가 어디에 써졌어요? 이집트에 똑같은 기록이 있어. 그게 최초 이집트 시인이 8명이 나와요. 이집트 신화에. 헤르모폴리시라는 시가 있어요. 케메누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는 8리의 신들이 모신 것으로 유명한데, 사실 케메누라는 이름 자체가 8신의 도시란 뜻이다. 누, 눕, 해후, 해훗, 케퀴, 케퀴, 케레헤, 케레헷. 예,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이에요. 이들은 테우티와 함께 이집트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신계를 형성한다. 이라고도 있고요. 요게 이제 왕이라는 글자고, 요게 이제 8신으로 읽어요. 8신. 8팔자라고도 있고, 그냥 여기 어질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인신이라고도 있고 그래요. 요 글자를. 8신이라고도 있고, 여기 신이라는 글자인데, 요 밑에는 신이라는 글자예요. 여기에요. 밑에는 신이라는 글자고, 요게 이제 8팔자로도 있고, 요게 인신이라도 있고, 요게 부정이라고 있잖아요. 부는 신을 나타내는 거고, 요건 정인데, 이제, 전후 고양시 할 때 이 기호가 많이 써져 있어요. 이게 정옥. 그래서 이제 여기 소남자 김세서 선생님은 여기 정으로 읽을 게 아니라, 여기 정옥으로, 이제 전욱이라고 읽을 게 아니라 정옥으로 읽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하셔요. 이제 이걸 보고, 요 점 찍어 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부정의로 읽든지 뭘로 읽든지 상관이 없는데, 요 글자예요. 요 글자. 요게 사람인으로 볼 수도 있고, 8팔로도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어진 사람 인자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요게 8팔로도 볼 수가 있어요. 팔자로도. 그런데 팔신이라는 뜻이에요. 팔신. 그렇지 않으면은 팔신, 인신. 그러니까 최초 인신이라는 건 마고 궁이 소위에서 최초 인신이 8명의 인신으로 갈라진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이야기예요. 지금 금성에서 살았어. 그래가지고 금성을 다 말아먹고, 이제 금성이 말아먹은 이유는 뭐냐면, 요 금성인들은 그 미를 굉장히 존중했어.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추남이라든지 추녀들을 굉장히 아주 증오하고 그러는데, 미를 존중하는 사회야. 이제 그런 사회였는데, 이 사회들이 이제 좀 낙관적인 사회야. 낙관적인 사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회가 한참 진행되다 보니까 욕망이 없어져, 욕망이. 그 욕망이 없어지니까 사회가 발전을 못하고 아무런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야. 욕망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삶의 의욕이 못 없어지니까 스스로 그냥 자멸해버려, 이게. 스스로 자멸해버린 거야, 이게.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존재들이 나중에 금성이 완전히 자멸해가지고 그 이제 불모 땅으로 변해버려, 금성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못생긴 사람들이 추방됐는데 그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 자꾸 금성이 멸망해버려. 그래갖고 이동한 곳이 화성이야, 화성. 화성에서 살았는데, 화성에서 살 때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욕망적인, 여기하고 반대예요. 전혀 반대예요. 굉장히 욕망을 가져. 그래가지고 그 과학기술로 맨날 전쟁이야 여기는. 하여튼 화성에서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화성이라는 것이 대전쟁으로 해갖고 여기 다 망해먹어버려 화성을. 그래가지고 이동한 것이 말데크라는 행성으로 이동을 해. 이 말데크라는 행성으로, 이게 태양계가 전부 다 말데크라는 행성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말데크라는 별이 어디에 있던 별이냐,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던 별이야.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던 별인데, 여기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요게 완전히 분해돼 버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완전히 분해돼 가지고 이렇게 우주로 퍼져나가지. 그게 이제 뭐냐면 요걸 갖다 켄타우루스라고 그래. 켄타우루스가 이게 두 군데가 있지. 하나는 여기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천왕성과 이게 소옥생들 말하는 거예요. 천왕성과 명왕성 사이에 있지. 명왕성 사이에 있는데, 요게 이제 약 13만 년 전의 이야기야. 13만 년 전에, 여기 이제, 여기에서, 요 말데크라는 행성에서 이제 부서져가고 없어지니까 이 영혼들이 캡슐 형태로 당겨갖고, 요 캡슐 형태로 당겨져가지고 지구에 떨어져. 이 영혼들이. 그래갖고 이제 지구인들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요 지구에 원래 또 여기 지금 이런 종족들 말고 지구에 또 다른 종족들이 살고 있었어. 이 종족들 말고도, 요 말데크 종족들 말고도 지구에 다른 종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원래 요정들도 살고 있었어, 지구에. 요정들은 발리, 지금 사모아, 인도뿐만 아니라 남북 아메리카, 이렇게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리고 나중에 레무리아, 이 레무리아를 굉장히 중요한 곳이야.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로 알려지게 된 곳까지 문화를 넓혀나갔다는 게 요정들 문화였어, 원래는. 근데 이제 레무리아가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 레무리아는 태평양 쪽에 있었던 대륙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땅은 레무리아야. 레무리아가 이제 망하면서 이쪽으로 전부 다 이동해 놓은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땅 비슷한 곳이야, 지금 레무리아가. 그래서 여기 이제 레무리아를 뭐라고도 불렀냐면 무라고도 불렀어.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땅 한반도 그게 이제 레무리아 관련된 것이야. 그런데 이제 그 요정들은 인어라고 하는 존재를 발견했다. 근데 인어가 어디에서 살고 있었어? 레무리아에서. 여기 지금 한반도 이야기하는 거야. 인어. 그래서 우리 조선할 때 선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게 물고기 였자가 써졌잖아. 양에다가. 양은 여기에 염소라고 그랬어. 산양이야, 산양. 여기 선자 이야기야, 조선할 때. 그래서 자꾸 그 예수도 물고기, 응? 김수로도 물고기, 예수도 물고기, 그 다음에 석가모니도 물고기를 다 상징으로 쓴다고. 요게 인어야, 인어. 인어라는 존재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약 4천 정도 요정들이 레무리아 부근의 해안지대로 이주해서 돌고래, 고래, 그리고 인어들과 정기적으로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 이들 모두는 그 지역에서 대단히 집단을 이루며 살고 있었다. 레무리아요. 바로 우리나라 말하는 게 지금 여기가 세계 중심이야. 여기서부터 모든 그 최초 인간이 생기는 거야. 최초 인간이. 인어는 최초 진정한 레무리아인, 그리고 레무리아 문화의 중심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인어들은 개인의 자유, 자기 가치의 존중, 무조건의 사랑,
그리고 고도로 발달된 탄트라적 존재였다. 신들이었어, 신들, 인어가. 그러니까 여기 고도로 발달된 사랑이, 무조건의 사랑이 고도로 발달된 탄트라적 존재였다. 인어들도 요정과 돌고래처럼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어린 아이 같고 무척이나 순진한 존재들이었다. 신들이었어, 인어가. 그래서 석가의 상지도 그렇고 예수 상징도 물고기라고. 물고기, 인어 말하는 게 인어 지금. 자, 이게 이제 글자가 잘렸는데, 인어들은 항성들의 시스템과 뭐 우주하고 연결된 존재들이야. 이 존재들이, 인어들은 사람들의 영체를 지구 육신으로 다시 내려올 때는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체를 가지고 있어. 인어들이 사람들의 영체를 가지고 있고, 지구 육신으로 내릴 때는 특별한 항성에서 지구에 비추고 있는 에너지선과 비스선을 보여주기도 했다. 잠재적인 세계에서는 사람들은 많은 깨달음을 얻어 미래의 정신적 깨우침과 개화, 그리고 더 높은 집단의식의 융합을 준비하게 되었다. 자, 여기 잠깐 내가 인어 좀 보여주고 갈까요? 흑표역은 실제로 있었던 존재들을 만든 거예요. 굉장히 성스러운 존재들이었다고. 실제로 인어, 아주 성스러운 존재들이었어. 신들이었어, 신들, 인어가. 요게 흑표역이 어디서 발견된다고요? 바로 우리나라 레무리아에서. 지금 여기는 이제 내몽골 지역에서 발견된 거예요. 자, 요 존재들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시리우스에서 왔다고 그러잖아. 인어들이, 자, 그들은 수년 동안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영감을 얻으며 살았다. 돌고래와 마찬가지로, 돌고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제 어제 이야기했죠. 돌고래나 고래들은 똑같이 인간과 똑같은 그런 존재들하고 마찬가지로 인어들도 3차원의 세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항성, 그리고 돌고래,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 가교를 놓기 위해 지구에 온 시리우스라는 별의 빛의 존재들이다. 인어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시리우스에서 왔다고. 자, 요게 이제 인어가 무슨 말이냐면, 인어 종류들이 원래가 여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존재를 루라고 불렀다고, 인어들을. 요게 물고기 신들을 루라고 불렀어. 루 또는 로. 이게 이제 발음이 각각마다 또 틀려. 이게 라라고도 부르고. 물고기 신들의 이야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이제 물고기 신들에 대해서 루 또는 라 이렇게 불렀는데, 김수로 그러면은 수로, 그러면 로자가 요거야, 이거. 그러니까 물고기 신이단 말이야, 김수로가. 스타일이가 견우성입니다. 이게요. 그 견우성을 여수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한문으로 쓸 때는 여 숫자를 숙이라고 씁니다. 이게를 숙이라고도 읽고, 뭐 별자리로 읽을 때는 수라고 읽는데, 뭐 가끔 숙이라고도 있습니다. 별을.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여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요. 이제 그 여수라는 다른 뜻은 여우라는 말입니다. 여우, 그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여수가. 그래서 여우란 뜻이에요. 근데 여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이제 구이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 구이족을 이제 여기 금문에 보면 구호라고도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구호란 말은 구미호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꼬리가 9갈래로 갈려진 구미호 말합니다. 구미호는 그 여러 그림들에도 나타나고 있고 금문에도 이 구미호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요 물건들은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사온 건데, 원래 레무리아 대륙에 그 레무리아 대륙이란 이름은 여우원숭이 레무르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여우원숭이가 5마리 새겨져 있습니다. 인어는 최초의 진정한 레무리아인 그리고 레무리아 문화의 중심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인어들은 개인의 자유, 자기 가치 존중, 무조건의 사랑이 고도로 발달된 탄트라적 존재였다. 인어들도 요정과 돌고래처럼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어린아이같이 무척이나 순진한 존재들이었다. 인어만의 뚜렷한 특징은 모든 생명체의 수호자로서 그들의 역할에 무척이나 헌신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인어들은 전체 여행의 차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도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 그런 역할의 한 부분으로서 인어들은 사람들과 꿈꾸는 동안 교제를 하기도 했다. 그들은 인간의 정신을 그들의 영체로 끌고 들어와 사람들을 바다로 데리고 들어가기도 했다. 잠재의식의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깨달음을 얻어 미래의 정신적 깨우침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더 높은 집단의식과의 융합을 준비하게 되었다. 인어들과 물리적인 접촉으로 영혼과 어린 영혼의 육신들의 카가 활성화되어 그들의 물리적 형체에 힘어졌다. 그 결과 무조건의 사랑이라는 보편적 흐름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유롭고 거리낌 없이 흐르기 시작했다. 남쪽 해안 전체의 사람들이 인어와 요정과 교제하기에 이르렀다.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레무리아 대륙으로 이주해왔다. 사방에 걸쳐있던 모든 이주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왔다. 동쪽의 이주지는 말데크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지구에서 살고 있던 토착민 부족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레무리아 대륙의 서쪽에 있던 어린 토착민들은 아시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왔다. 돌고래와 마찬가지로 인어들도 3차원의 세계를 경험할 뿐 아니라 항성과 돌고래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 가교를 놓기 위해 지구에 온 시리우스 빛의 존재들이다. 이들은 시리우스에서 그런 것처럼 신성한 사랑에 기초한 올바른 행동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는 정신의 자성을 끌어내기 위하여 인간과 돌고래 DNA가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5,000명의 플레이아데스인들이 지구에 와서 라만 행성에서 피난해온 1만 명의 오리온 난민들의 부모가 되었다. 그 외에 8,000명의 플레이아데스인들이 레무리아에서 뒤섞인 기원을 가진 부모들에게서 태어났다. 새 영혼의 뿌리 종족은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원시적이었지만 몇몇 종족은 플레이아데스의 근간을 둔 집단, 요정 그리고 인어와 관련되어 있었다. 기원전 10만 2천년과 기원전 9만 6천년 사이에 레무리아에서 상당히 진화된 인간과 결혼하기 시작했다. 이로 말미암아 유전자적 암호와 영혼의 진화에서 플레이아데스인 말데크인 시리우스이 뒤섞인 원형의 뿌리가 만들어졌다.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에서 아주 고도의 발달된 검은 색깔을 일리왔다. 그들은 라이라인들과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었지만 아주 높은 영적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다. 또한 이 무렵 한 인류가 이곳에 와서 지구상에 새로운 이주지를 건설했는데 그들의 기원은 아직까지 밝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라이라인들보다도 오래된 인류들이었는데 폐쇄적이면서도 매우 평화적이었다. 지구상에서 아시아인들의 사회를 건설한 것이 그들의 정착지이다. 매우 발달된 이 종족들이 북두칠성에서 온 종족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트루스에서 온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르쿠트루스가 사실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그 북두칠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북두칠성 꼬리별 근처에요. 아르쿠스. 만물을 뱀과 같이 자유롭게 완성하도록 해라. 이렇게 써졌어. 여금 인물업 사조완 이렇게 써졌어. 분명히. 근데 여기에 써졌는데 뱀이란 글자가 분명히 써졌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환인이
한웅을 내려보내면서 뱀과 같이 완성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이제 뱀이라는 글자는 여기 기라는 글자하고 똑같다 했더니 이 뱀이라는 글자는 북두칠성을 표현한 글자예요, 이게. 북두칠성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여기 북두칠성이야, 이게. 뱀이라는 글자가. 여기 기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기 북두칠성을 그려놓은 형상하는 글자인데, 이게 뱀신이란 말이에요. 한웅이 뱀신이야. 뱀과 같이 뱀과 같이 여기 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해놨는데, 요 뱀이란 글자를 절대로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빼먹고 해석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시금악 삼위태백하여, 태백 이리하고, 보고, 금악, 아름다운 산이잖아요. 금수강산을 내려다보고, 금수강산이야, 금악은. 금수강을 보고, 금수강산을 내려다보고, 삼이, 세 곳이 쭉 둘러싸여 있잖아요. 위자가, 위가 이렇게 포유한다는 뜻이야, 이게. 위가. 뭔가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형상이에요, 위가. 박문기 선생은 뭐냐면, 사람이 여기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라는 거야. 이게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박문기 선생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세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뭐예요. 근데 태는 콩태자라는 거야, 이게. 옛날에 중요한 곡물이 콩이었으니까. 이게 콩태라는 거는, 이게 씨앗 중에서도 큰 거를 전부 다 콩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 옥수수가 콘이잖아요, 콘. 콘이 콩이야, 콩. 전부 다 한국말이야. 그러니까, 씨앗 중에서 알맹이가 큰 것들을 콩이라고 그랬다고, 전부 다. 그러니까, 곡물을 전부 다 대표하는 말이야, 콩이란 말은. 백은 받친다란 말이야, 받친다. 자, 세 사람이, 삼이라는 세 사람의 삼이신이, 저기, 콩을 하늘에다가 바치고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이것도 콩 두자도 뭐냐면은, 요 두자도 뭐냐면, 여기 제기를 표시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곡물을 위에다 바쳤으니까. 왜냐면 환인이 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카인. 곡물로 제사 지내는 신이야. 카인이. 그러니까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지금 하늘에다 바친다고. 곡물 가지고. 그런데 여기 백이란 말이 바친다란 뜻으로 해석을 했었는 게 콩으로 요거를 바친다는 뜻인지 무슨 놈의 이게 산이라는 글자가 없어 여기에는. 산이라는 글자가 없어. 눈을 씻고 봐도 산이라는 글자가 없어, 한마디도. 근데 전부 다 학자들이 금악산, 삼이산, 태백산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여기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좋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다 봤어.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기 산들이 많이 있고, 아름다운 여기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아름다운 산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세 곳이 물로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잖아요. 삼위가 이게 반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곳이 물로 쌓여 있단 말이에요, 삼위. 태백은 뭐냐면 크게 밝단 말이에요, 크게. 우리가 박달 땅이라면 크게 밝은 곳이단 말이에요. 크게 밝은 땅이란, 박달 땅이라면 세 곳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크게 밝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란 말인데, 태백 일이, 크게 밝혀서, 요 리자라는 글자는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 거북이 돼요, 거북이. 거북이를 나타내는 갈자야. 땅 위에 거북이가 올라온 거야, 지금. 거북신이. 거북신이 올라와서 거북이 왕이야, 거북이 왕. 리라는 거. 그게 마을리 그잖아요. 크게 밝은 땅이란 말이에요. 크게 밝은 땅, 태백 1이. 크게 밝은 곳이고, 여기에 홍익인간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태백 1이, 그 다음에 태백가이, 이 태백이라는 게 크게 밝은 이 땅이 태백가이, 이 태백가이 홍익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옛날에 수메르 신화에서는 안이라는 존재가 엔키라는 존재도 있고, 엔키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살았다고 써졌어요? 안이 어디에서 살았다고 써졌어요? 딜문에서 살았다고 써졌어요. 딜문. 딜문이 뭐냐면은 박달이라고, 밝은 땅에서 살았다고 써졌다고요. 딜문의 해석을 밝은 땅으로 해석한다고, 박달. 이게 태백이야, 태백. 여기서 살았다고 써졌잖아요, 여기. 여기에서 안과 엔키가 여기에서 살았다고 써졌어. 딜문에서. 홍익인간이. 인간이 없었는데, 여기 처음 내려와갖고, 지금 나방과 아망이 내려왔을 때 인간이란 존재들이 없었어. 별로. 그런데 무슨 놈의 인간을 이렇게 어떤 숫자가 넘치게끔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인간이 세계 민족을 퍼져나가는 거예요. 묘라는 뜻이 뭔데, 묘라는 뜻이.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을 넣게 해가지고 인간을 전 세계로 퍼뜨려 나간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